안녕하세요, 에리님.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지금 독서노트 녹음을 다시 하고 있고요.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오늘 빨리 루틴하고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보도록 할게요. 모든 주체와의 관계 구축에서 가장 중요한 기둥은 경청에 기초합니다. 이는 진리지만 그 진리를 모두 아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진리를 거의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디선가 들어본 걸 경청한다. 그리고 타인의 말을 들어준다. 그리고 침묵을 원한다. 근데 그걸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고요. 그래서 경청은 상대에게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고 온전히 납득하려는 의지를 기반으로 합니다. 상대에게 관심을 가지고 집중, 그리고 그걸 공감하려는 거죠. 말로 표현되지 않는 부분까지 인지하는 것이 진정한 경청입니다. 의사소통의 많은 부분이 표정이나 손짓 같은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비언어적으로 전달됩니다. 경청은 수동적 활동이 아닙니다. 정말 이런 것 같아요. 대화를 할 때 그 대화도 중요하지만 그 표정, 그리고 손짓, 이런 것, 바디랭귀지가 비언어적으로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경청은 상대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동시에 상대에게 당신의 시간을 선물하는 행동이다. 와, 이거 너무 뭐죠? 아름답지 않나요? 죄송해요. 눈이 출렁해서.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경청은 상대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동시에 상대에게 당신의 시간을 선물하는 행동입니다. 여기에는 상대에게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반응할 의무가 따릅니다. 상대에게 나의 시간을 선물하는 행동, 언어적과 비언어적 반응할 의무가 따릅니다. 경청은 당신이 그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있으며 그의 의사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경청은 상대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동시에 상대에게 당신의 시간을 선물하는 행동입니다. 여기에는 상대에게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반응할 의무가 지금 엄청나게 마음이 또 급해서 그렇죠. 하고 나가야 된다고 하니까. 근데 좀 약간 이렇게 긴장감 있게 하는 거 중요하기도 한데 해볼게요. 자, 그래서 경청은 상대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동시에 상대에게 당신의 시간을 선물하는 행동입니다. 여기에는 상대에게 언어적 그리고 비언어적으로 반응할 의무가 따릅니다. 경청은 당신이 그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있으며 그의 의사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침묵은 금이다. 네, 침묵 또는 항상 침묵. 침묵 훈련을 하고 있는데 조금 많이 그래도 성장했는데 네, 정중하게 듣고 상대방의 말에 집중해야 합니다. 당장 해결책이나 의견을 제시하려는 행동을 자제하고 그저 관심 있게 들어야 한다. 관심 있게 들어야 한다. 그쵸. 듣는 거, 바디랭귀지를 적극 활용합니다. 경청을 잘하는 사람은 상대의 말에 몸으로써 관심을 표합니다. 이때 바디랭귀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대와 눈을 맞추고 바른 자세로 앉아서 상대방을 향해 몸을 약간 숙입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상대가 말하는 그 요점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요점을 반복하거나 질문을 합니다.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질문하기가 딱 좋은 때입니다. 당신이 상대에게 인간적인 존중을 보이면 상대도 당신에게 신뢰감과 친근감을 가지게 됩니다. 상대의 감정에 초점을 맞춘다. 감사를 표합니다. 경청과 짝을 이루는 것이 자기 생각과 욕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입니다.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 감사를 표한다. 감정에 초점을 맞춘다. 경청과 짝을 이루는 것이 자기 생각과 욕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입니다. 언어적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상대에게 쉽게 흡수될 수 있는 명확한 정보 덩어리로 만드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대인관계는 효과적인 발언과 충실한 경청 사이의 신중한 균형 찾기입니다. 그리고 논리보다 감정이 중요합니다. 감사 없이는 부도 없다. 다만 불을 끌어당기려면 그 감사가 깊고 진한 감정이 있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꿈꾸던 부유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당신이 경험하게 될 것은 바로 그 무조건적인 감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무조건적인 감사를 연습함으로써 당신은 그 삶을 만들어줄 여러 상황을 끌어당기게 된다. 난 무조건적인 감사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도 감사하고 다 읽었어요. 성공의 비결은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고 그것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있다. 데어 카네기. 결국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항상 마지막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침묵하는 거, 그리고 상대 말에 경청하는 것이 엄청난 힘이 있고, 침묵하고 바디랭귀지를 활용하고 요점을 반복해서 질문하고, 그리고 보안을 유지하고, 이건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상대 감정에 초점을 맞추고 공감 능력이 있느냐, 이건 선천적으로 많이 났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감사를 표한다는 거. 그래서 경청과 짝을 이루는 것이 자기 생각과 욕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입니다. 언어적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상대에게 쉽게 흡수될 수 있는 명확한 정보 덩어리로 만드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대인관계는 효과적인 발언과 충실한 경청 사이의 신중한 균형 찾기입니다. 스스로 원하는 것을 만들고 욕망하라. 당신은 이미 부자로 태어났다. 운명을 지배하는 무의식의 습관, 패러다임. 읽었나요? 운명을 지배하는 무의식의 습관. 이 책은 몇몇 독자들에게 정말로 좋은 책일 것입니다. 모든 독자이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인생을 바꾸기 위해 마음을 먹는 일이 대단히 어렵고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지금껏 우리가 배운 거의 모든 것과 반대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패러다임은 반복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결국 습관이죠. 그것도 꾸준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진행되는 반복적인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 패러다임을 통해 만들어지고 변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 말이 크게 와닿지 않는다. 저는 완전히 와닿아요. 한 7년 걸린 것 같죠, 그쵸, 아이리님? 이게 참 어렵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 보니까, 정말 참 힘든 일을 해냈구나. 그리고 해나가고 있구나. 이 조금 마음이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내왔던 방식, 과거에 교육받았던 방식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패러다임이 무엇인지 전혀 배우지 못했으며 그저 정보를 수집했을 뿐입니다. 명문대라 불리는 곳에서 학위를 취득하고도 허접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사실 이 사람들은 그다지 똑똑하지 않다는 것. 수년에 걸쳐 내가 깨달은 사실은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무의식적으로 발휘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쵸? 항상 이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은 우리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조차 굉장히 잘 이겨냅니다. 대공황 시대에도 모두가 일자리를 잃었던 것은 아니며 모두가 파산하지도 않았습니다. 일부는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며 크게 성공했습니다. 왜 그들은 큰 성공을 거두었을까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어떻게 그들은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미리 알고 있었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들은 마음에서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성공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밖에서 안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깥 세상의 영향을 받아 움직입니다. 그렇게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바깥 세상이 조종하는 대로 따르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운명을 지배하는 무의식의 습관, 패러다임.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건 환상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패러다임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새겨진 수많은 아이디어로 흔히 습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이제 습관인 거죠. 즉, 패러다임은 잠재의식에 새겨진 수많은 습관입니다. 습관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저절로 나오는 생각을 말합니다. 습관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저절로 나오는 생각을 말한다. 매일 우리는 수많은 행동을 하지만 습관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저절로 나오는 생각을 말합니다. 매일 우리는 수많은 행동을 하지만 대부분은 의식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움직입니다. 차를 운전하는 것도 그런 예입니다. 운전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2-3시간 동안 자신이 하는 행동을 객관적으로 관찰해보면 그런 행동들로는 우리가 열망하는 성공을 아닌데요? 이룰 수 있어요. 우리는 매일 똑같은 왜냐면 저는 아침에 2-3시간, 5시간 하는 그것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미 패러다임에 바뀌어져 있거든요. 매일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상관이 없고요. 자, 당신이 생각한 대로 된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더 많이 들어보다 볼수록 생각은 심오해집니다. 여기에 하나를 덧붙이면 생각을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따라 우리는 자신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단 한 가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나 조건을 바꿀 수 없으며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 적응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외부 조건에 그다지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곧 지나가며 또 다른 상황이 찾아올 테니 말입니다. 바깥 세상에는 허락만 된다면 우리를 지배하려고 달려드는 뭔가가 있기 마련입니다. 나는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를 지배한다. 당신이 뭔가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꾼다면 바라보는 대상이 바뀔 것이다. 이거 너무 좋은데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바라보는 방식. 사람을 달로 실어 보냈다가 안전하게 지구로 데려오는 로켓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묻고있자 해내겠다는 의지입니다. 의지는 인간의 고차원적인 능력 가운데 하나로 외부의 모든 방해를 배제하고 마음속 화면에 하나의 생각만 띄워놓을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의 생각에 집중할 때 그 생각은 형태로 바뀌게 되고요. 시인 랄프 월도 에머슨은 인간의 법칙이야말로 법칙 중에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뿌린 대로 걸읍니다. 큰 호의를 베풀면 큰 보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 법칙과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부차적인 법칙일 뿐 근본적인 법칙은 진동의 법칙이다. 진동의 법칙은 모든 것이 움직이며 그 무엇도 멈춰있지 않다는 사실에 바탕을 둡니다. 우리는 감성의 바닥 한가운데서 살며 자신의 주파수에 맞춰 생각합니다. 생각은 에너지이고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내는 그 주파수는 우리가 무엇을 끌어당길지 지시한다. 너무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이게. 그쵸? 이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리고 생각이 만들어내는 재파수. 이게 진짜 오늘 한 번 더 생각해요. 항상 이걸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참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마음이 급하니까 더, 그쵸?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더 많이 원할수록 더 많이 하게 된다. 우리는 욕망의 에너지를 풀어놓습니다. 즉, 욕망이 생겨야 이를 충족할 에너지가 생깁니다. 무엇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완벽해지고 싶은 그 욕망이 있을 뿐입니다. 그 이유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즉, 그저 내 안에 더 많은 나를 밖으로 꺼내는 것 뿐입니다. 나는 어제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훌륭하게 일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일에서 만족을 얻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일을 하게 태어났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 당신이 변하기로 결정하면 변할 것입니다. 호텔에서 사람을 뺀다면 더 이상 호텔을 소유한 게 아니라 물건을 소유한 것이다. 사람들은 변화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 변화하는 것을 저항한다. 태도. 스스로 원하는 것을 만들고 욕망하라. 자신이 진정 원하는가를 물어라. 그 무엇도 창조되거나 파괴되지 않습니다. 돈, 자원, 사람 등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정을 내릴 때 생각해야 할 오직 한 가지는 나는 그러길 원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움직이는 주파수보다 훨씬 더 높은 주파수에 있습니다. 결정을 내리고 그 주파수에 머무르며 내린 결정은 우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된다. 그 주파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주파수는 행동뿐 아니라 우리가 끌어당기는 대상을 통제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라디오나 전화기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욕망하는 그 가치의 주파수에 맞춰서 움직인다. 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단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결정을 내릴 때 나는 그러길 원하는가? 맞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짧게 일단 독서 노트를 해보고요. 그리고 루틴을 최대한 빨리 하고, 네,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긴 하지만 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해볼게요. 아이린님 수고했어요.